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델캠 대표이사 정찬우입니다. 평소에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UGC 모임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금까지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온 한국델캠의 사용자 모임이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오늘 25주년을 맞는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먼저 유저그룹을 대표하시는 회장님 이하 각 지역장님들을 소개해드림으로써 전체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순 유저그룹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예, 박 사장님은 일본 최대 사출금융업체인 다테마츠사의 한국 합작회사인 MSK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금융의 일본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또 하고 있고 또 국내 금융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장의 권현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근영 CNC 대표를 전혀 맡고 계시고 특히 자동차 헤드램프 금융을 비롯한 어떤 난가공 제품에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 대구 경북 지역장 이형곤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MK테크의 사장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주로 대구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특히 헤드램프 이 금융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 충청 전라 지역장 성도열 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파워밀과 파워셰프를 사용해 오셨을 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얻은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광주 지역에서 주로 가공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 경남 지역장 남상섭 사장님 오셨습니다. 특히 항공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파워밀 중에 보텍스 기능이 상당히 좀 황삭 효율을 높여주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걸 또 주위에 동종업계에 많이 기술 전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또 유저그룹에는 대표적으로 유저그룹 회장님을 역임하신 분은 그 다음 해에 자동 고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장 활동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또 전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정문호 사장님, 유저그룹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현재 정테크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한국델캠하고는 옛날에 덕트 시절부터 거의 20년 이상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저그룹에 대해서도 회장으로 역임할 때도 많은 공헌을 하셨고 지금도 역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행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 2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원고 준비, 리허설 준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우리 직원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같은 식구니까 영국의 사장님하고 오토데스크의 수석 부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술연구소 한 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료 경례. 예. 작년에 소개 드릴 때는 아마 4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9명입니다. 그래서 1명 빠진 인원은 현재 미국 MIT에서 어떤 교환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연구소의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개발부. 경례. 네. 상당히 인원이 많죠. 기술개발부하고 기술연구소 둘 다 기술계통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영업인원이 22명이거든요. 영업인원의 배가 되는 인원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 지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로 봐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는 일반 관리 및 마케팅 그리고 법무팀 다 이게 총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례.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팀입니다. 경례. 네. 화밀 한 카피 더 사시겠다. 가장 반가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오토데스크의 수석 부사장이신 버지 크로스 씨 오셨습니다. One step ahead, bow. 예, 그다음 영국의 사장 클라이브 마텔 씨가 오셨습니다. 쌤.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직원들 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예, 오늘이 이게 유저그룹 행사 25주년이 되는 이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반세기를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해 온 행사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그래서 이 25라는 숫자가 보면은 우리는 상당히 좀 대단하게 가슴 뿌듯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듣기에는 숫자 25가 그게 무슨 큰 의미냐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25라는 이런 숫자 25주년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이나 인생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 한 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되게 이쁘죠? 얘가 우리 딸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공주기가 있어가지고 공주 옷 입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해요. 겨울에는 같이 또 아빠하고 눈싸움 하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 내 회사 시작할 때 우리 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한번 보면은 세월이 참 빠르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거는 여전히 이쁘다는 거. 몰라, 이 고슴도치도 이게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만 이쁜지. 예. 그러니까
25년이 상당히 긴 세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25년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 아니면 뭐가 같으냐?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라도 본질적인 거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달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 모양 이런 거는 달라져야만 한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기 때 그렇게 뭐 이뻐요. 그냥 맨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이제 딸 보려고 그 정도로 이쁜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거. 근데 지금 그 생각은 똑같아요. 결혼을 했더라도 물론 우리 딸이 아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기 때 아빠를 사랑하나 지금 사랑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겠죠. 그냥 왼수 덩어리겠죠.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양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아빠한테 어리광을 부린다. 이거 좀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키도 옛날 키 그대로다. 이거는 뭐 중증병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잘생겼다고 소리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모양이면은 아마 병이 아닌가. 나이가 들었으면은 환갑이 넘고 하면은 머리가 허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변해서도 안 되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태 아니면 형식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본질이 뭐냐? 우리 회사의 본질은 우리 회사 사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원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가 번영을 주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생각은.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우리 회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5명도 안 되는 직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인원이 꽤 많지 않습니까? 71명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그리고 또 최고의 캐드캠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지난 사반세기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다. 뭔가 발자취를 남겨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도 역시 본질적인 거와 형식적인 게 있습니다. 기술에 특히 제조기술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제조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기술이 기여한 이런 효과는 생산성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왕이면은 좀 빨리 또 기왕이면 정밀하게 또 기왕이면은 또 돈 좀 적게 들이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 이게 기술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술의 본질이지만 형식은 뭐냐? 기술은 항상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고 주위에 어떤 베이스 기술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아날로그식으로 제작을 했다.
뭐 밀링을 한다든지 줄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수작업에 의해서 아날로그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기술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속도입니다. 옛날에는 1년 걸려야 배울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일주일이면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환경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기술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기술자, 특히 기술직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평생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술은 갈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수명이 길지만은 디지털 기술로 됨으로써 그 기술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환경이 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일종의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은 빨리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접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추도록,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어떤 기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적인 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만은 그 형태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은 아기가 어른이 돼도 아기 키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기 어른이 돼도 아기 생각처럼 어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접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동일한 이유로서 저희 회사는 계속 변화를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옛날에는 사실 3차원, 요즘은 3차원 가공이 누구나 다 뭐 코어 캐비티 가공하는데 3차원 가공 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25년 전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CNC 기계는 주로 포켓 가공이나 프로파일 가공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형상부 가공, 이건 카피 밀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정밀도 문제, 엄청난 문제가 많죠. 환경 문제도 엄청난 환경 문제도 있고, 낚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비평 의식이 없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하고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이런 거는 CNC로 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NC, TC 살 때 TC 다 띄워버리십시오. NC만 사십시오. 그렇고. 그리고 마스터 모델 만드는 집에 가서 그랬어요. 당신들 이거 빨리 업종 전환하라고. 이거 얼마 안 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금융업체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뭐 학교 선생하던 사람이 뭐 금융이 돼서 뭘 하냐 이게. 그래서 아주 우습게 봐요. 그래서 자기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양반이 컴퓨터가 금융 만든다네. 그걸 믿어지냐? 그래서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근데 요즘 컴퓨터 없이 금융 만들 수 있는 데 있습니까? 필수죠. 그러니까 그때는 3차원 가공이 그렇게 어떤 획기적인 기술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걸 어떤 금융업체에 우리가 일을 공짜로 해주면서까지 그 증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때 이제 덕트 시절에 덕트를 사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게 고속 가공입니다. 하더라도 빨리 해라. 그 기계는 고속 가공은 그만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그런데 기계는 그 당시에 이거는 뭐 어디서 배워왔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완전히 기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랬죠. 이게 팍팍 먹이라고. 왜 그래 기고 앉았냐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 쉽사리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고속 가공도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기왕이면 한 사람 여러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샤플로 캠을 저희들이 또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또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자꾸 기술은 이제 발전해 가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다. 그 다음 때는 옛날에는 캠 배우는데 1년 걸렸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몸 버튼으로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자동으로 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자꾸 그렇게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아주 자동화 캠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소 인원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캠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주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삼성전자 금융공장, 광주공장입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는 다테마츠 거기에서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금융회사 아닙니까? 거기서도 우리 자동화 캠을 샀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전시하고 있는 1도 FNC 거기에 샘플이 있어요. 샘플들이 있는데 그 샘플들을 누가 가공했냐? 저 입사한 지 6개월 되는 신참 엔지니어가 다 신참 기술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화로 그냥 눌러 나오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런 제품인데 그렇게 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즘 어떤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공장 제조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뚜렷하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MBS로 할까,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고 우리가 하는 건 너무 넓고, 그래서 현재 가칭 M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anufacturing Intelligence System, 어떤 지능형 공장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래 되면 그걸 개발하는 목적은 옛날에는 어떤 아날로그를 디지털해서 어떤 획기적인 이런 생산 효과를 팍 올릴 수 있는 이런 거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위 작업에서 급격하게 생산성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에서 다 하나씩 다 로스 부분을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로스 부분을 다 잘라 없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올려라. 그렇게 하기 위한 필수 툴이 ICT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의 주제어는 우리 UGC 주제어는 빅 점프업을 주제어로 했습니다. 금년도 UGC 주제어는 저희 회사의 신년도의 경영 방침하고 항상 같습니다. 작년에 주제어는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1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었겠죠. 작년에는 Go Together 이게 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빅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는 Breaking the Wall 이렇게 했죠.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빅 점프업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세계의 어떤 경영 환경이 아주 급격히 변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터프하게 변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딴 데서 갖지 못하는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아니면 경쟁 회사에 비해서 독보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빅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빅점프를 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목표를 정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연초에 국내 경기 전망을 봤어요. 국내 경기 전망을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여기서 GDP 성장 예측이 나와줘요. 그전에는 2.6, 5쪽 이렇게 됐을 때는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2%포인트에 대해서
머물러 있었고 2013년도에는 거기서 회복기에 있었고 2014년도에 보니까 3.6, 3.7 이렇게 정상화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데도 내가 성장하는데 말릴 데가 없다. 모두 환경도 순리적으로 다 이게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빅점프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경영 목표를 빅점프로 했고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UGC 주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라도 예측대로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올 4월 달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고 거기서 아마 거의 경제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죠. GDP 성장이 한 0.4% 정도 2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도 꽤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을 보니까 한 21%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아주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분기가 가장 성과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에도 그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1% 성장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만큼 우리가 R&D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거기에 어떤 회사에 항상 본질에 충실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충실해 온 결과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결실이 아무런 그 전에 사전 작업 없이 어느 날 한번 뚝 떨어진다.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결과는 항상 좋게 된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아무리 나쁘게 변화도 그 나쁜 게 어느 정도 영향은 오지만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델캠의 사용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장의 궤도를 갖고 있으리라고 계속 성장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 마지막 이제 분기 남았고 그다음 내년 이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시장 환경은 어떤 무한 경쟁의 환경은 이거는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더 경쟁이 심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차별화된 강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 강점을 찾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당연히 어떤 대폭적인 성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빅점프업은 어느 때나 어느 기업이나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숙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델캠은 내년 이후 아주 크게 기대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많은 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캠 자동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전체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아마 인터몰드 쇼에 그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이미 계속 점프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래 사실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지만은 오토데스크 CAD의 세계 최강자라 그러면 오토데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캠의 세계 최강자라 그러면 델캠입니다. 그만 CAD와 캠 가장 강한 두 회사가 합쳐졌어요. 합쳐졌으면 어떤 빌빌하는 사람끼리 합쳐지면 그거지만은 가장 강한 파트너가 합쳐졌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가히 어떤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직 첫 번째 해니까 뚜렷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내년도부터 서서히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회사의 합병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면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가냐? 우리 델캠을 선택하는 델캠 유저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예기치 않게 또 찾아왔던 상당히 운 좋은 이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 점프업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유저분들하고 같이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금년 또 내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순서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이다 하는 제목으로 미국 오토데스크의 수석 부사장이신 버즈 크로스께서 나와서 합병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즈, please come.